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익숙하면서도 때로는 외면하고 싶어지는 주제, 바로 내면의 상처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의도치 않게, 때로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상처들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 상처가 너무나 깊어서 그 아픔을 직시하기보다 애써 외면하고 싶을 때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치유는 그 깊은 아픔을 용기 있게 마주하고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데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하여 우리 내면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상처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다루고 외면했던 그 아픔들을 용기 있게 끌어안을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러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내면의 상처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정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면의 상처는 단순히 신체적인 고통이나 물리적인 아픔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이는 우리의 과거 속에 존재했던 고통스러운 경험들,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감정적인 문제들, 혹은 심각한 형태의 심리적 외상, 즉 트라우마 등이 우리 의식의 저변이나 무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아서 현재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미묘하거나 때로는 매우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총체적으로 일컫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반복적인 갈등이나 이해받지 못했던 경험들, 학창 시절 친구들에게 받은 따돌림이나 배신감, 성인이 되어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실망이나 배신, 혹은 사랑했던 연인과의 아픈 이별 등이 우리 안에 깊은 흔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들은 낮은 자존감, 끊임없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거나 심한 열등감을 느끼게 하고 나아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건강하지 못한 패턴을 반복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삶의 표면에 드러나곤 합니다. 이처럼 내면의 상처는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강력하고 때로는 파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우리의 정신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불안감, 깊은 우울감,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와 같은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고통과 씨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신체 건강에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만성적인 피로감,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 식욕부진이나 소화불량, 그리고 만성적인 근육통 등 다양한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몸으로 발현되는 전형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의 상처로 인해 타인과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특정 인물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집착하거나 반대로 극도로 회피하는 등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아픈 경험이 현재의 소중한 관계를 망가뜨리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심각하게 갉아먹습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스스로를 가치없는 존재라고 여기게 만들며 결국 부정적인 감정의 깊은 늪에 빠지게 합니다. 다섯째,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하고 심한 경우에는 사회적인 소외감을 경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들은 우리를 사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주변과의 단절을 초래하여 더욱 깊은 고독감에 빠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내면의 상처는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 삶의 전반을 무겁게 짓누르며 우리의 행복과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내면의 상처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치유할 수 있을까요? 상처 치유의 여정은 결코 쉽거나 짧지 않지만 몇 가지 중요하고 체계적인 단계들을 통해 우리는 점진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오랫동안 엉켜있던 실타래를 한 올 한 올 풀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단계는 바로 자기인식 및 감정 인정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내면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상처를 받게 되었는지 그 상처의 뿌리와 본질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나는 괜찮아, 별일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거나 현실을 외면하며 덮어두기보다는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이 상황이 나를 슬프게 하는구나, 나는 지금 좌절감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 과정은 마치 몸이 아플 때 어느 부위가 어떻게 아픈지 정확히 진단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치유의 절반은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깊고 오래된 상처의 경우 심리 상담은 매우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치유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 분야의 전문가들은 트라우마 치료,
인지행동치료 CBT, EMDR 안구 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 요법 등 다양한 전문 치료 기법들을 활용하여 내담자가 과거의 상처를 새로운 관점으로 재처리하고 건강한 인지 패턴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한국심리상담센터와 같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선과 풍부한 임상 경험,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은 우리가 상처 치유의 길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 밝은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은 결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치유하려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 챙김 MINDFULNESS과 명상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고 자신의 내면에 떠오르는 감정과 생각들을 어떠한 판단이나 평가 없이 그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지대한 도움이 됩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에 얽매이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보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호흡과 몸의 감각에 의식적으로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을 현저히 줄이고 깊은 평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 짧게라도 5분, 10분씩이라도 명상 시간을 일상에 포함시켜 보세요. 꾸준한 명상은 우리의 마음 근육을 강화하고 감정적인 회복 탄력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외부의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반응이 훨씬 더 유연하고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존감 회복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상처는 종종 자존감의 심각한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끊임없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해와 같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또한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고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재개하고 자신이 가진 장점이나 잘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의도적으로 교류하며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것도 자존감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성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록하고 스스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자존감을 한 단계씩 높여가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상처 치유의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만약 깊은 트라우마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친구 등 가까운 사람에게 자신의 심리 상태와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들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 끙끙 앓기보다는 자신의 아픔을 나누는 것이 치유로 향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또한 미래에 비슷한 유형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노출, 치료 익스포저 세러피 등 구체적인 치료 계획을 세워 트라우마에 대한 민감도를 점진적으로 낮춰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두렵고 힘들 수 있지만 전문가의 지지 아래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용서의 힘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내면에 쌓인 분노와 원망이라는 무거운 감정의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용서는 결코 상대방의 잘못을 묵인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의 아픔에 갇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현재에 온전히 집중하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이타적인 행위입니다. 물론 용서는 짧은 시간 안에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용서를 연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긴다면 우리는 과거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마음의 감옥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열쇠와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내면아이 치유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면아이는 과거의 충격적인 경험이나 상처들을 간직한 채 우리 의식의 깊은 곳에 숨어있는 우리의 어린 시절 자아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내면아이의 존재를 인정하고 마치 어린 시절의 자신을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위로하듯이 돌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면아이에게 진심을 담아 편지를 쓰거나 상상 속에서 어린 시절의 자신과 마주하며 대화를 시도하여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때 참 많이 힘들고 외로웠지? 이제 괜찮아. 내가 너를 이해하고 지켜줄게. 내 곁엔 항상 내가 있을 거야와 같이 따뜻한 위로와 지지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내면아이를 치유하고 통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은 어른이 된 내가 어린 시절의 나를 다시 만나 치유하는 특별한 여행입니다. 여덟 번째는 전반적인 정신 건강 관리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 그리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균형 잡힌 식단은 우리의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 튼튼한 기본을 형성합니다.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명상, 가벼운 운동, 취미 활동, 독서, 자연 속에서 시간 보내기 등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사회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자가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스스로의 정신 건강을 돌보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신체적인 건강을 돌보는 것이 정신적인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9번째는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고립감은 내면의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가족, 친구 또는 관심사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고립감과 외로움을 줄여주며 궁극적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건네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은 치유의 과정을 훨씬 더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강력한 치유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면의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 자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정신건강 통합 플랫폼인 블루터치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정신건강에 대한 유용한 정보, 자가검진 도구, 그리고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자가 관리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또한 위기 상황 시에는 1-888-NYC-WEL 1-888-692-9355과 같은 정신건강 상담 전화를 통해 무료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65,173번으로 웰이라고 문자를 보내거나 해당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채팅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극심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기관리 대응팀 모벌 크라이서스 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자원들은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켜주며 필요할 때 언제든 손을 내밀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은 결코 짧거나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이는 많은 시간과 진심 어린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며 자신에게 충분한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혼자서 이 모든 과정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절대로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자신을 진정으로 아끼고 돌보려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작은 변화와 미약한 성장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집중하며 자신을 끊임없이 격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강력한 시작점이 됩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도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밝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흥미롭게도 심리적인 시간의 속도가 빠르다고 스스로 인지하면 치유 속도가 실제로 빨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면의 상처는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매는 아픔의 굴레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강인한 존재로 성장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외면했던 아픔들을 용기 있게 마주하고 스스로에게 치유의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용기와 노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치유 여정에 작은 불씨가 되고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